한국과 중국을 잇는 두만강. 시간을 거슬러 1844년 겨울, 눈 덮인 두만강을 건너는 이가 있었습니다. 조선 최초의 사제 성 김대건 안드레아. 고국에 하느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시린 겨울 2달여를 걸었습니다. 만주에서 훈춘으로, 그리고 두만강을 지나 함경도 경원까지 북녘의 시린 눈바람을 뚫고 입국했던 험난한 여정의 길. 그 길이 무려 2000리가 넘는다고 합니다. 훈춘 탐험이라 불리우는 고난했던 입국 여정. 그가 훈춘 탐험을 통해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한 것은 바로 하느님의 말씀을 손꼽아 기다리는 조선의 신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의 선교에 대한 열정과 희생을 본받고자 나선 형제들이 있습니다. 있을까요? 있지 않을까요? 현대판 김대건 신부님처럼 그분의 250년 전의 열정을 간직해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 김대건 신부의 여정을 거슬러 다시 훈춘과 만주, 그리고 북한까지 우리의 동포들이 살아 숨쉬는 북방으로 선교에 나선 형제들.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뜨거웠던 북방 선교 탐사 여행. 지금부터 함께 출발합니다. 조국 통일 북방 선교 화이팅! 자, 시작! 조국 통일 북방 선교 화이팅! 2013년 초여름, 저를 포함한 8명의 형제들이 모였습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으로 떠나는 배가 이곳 속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회가 이렇게 빨리 찾아올 줄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선교에 대한 어떤 열망이나 이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생겼던 게 아니라 차근차근 조금씩 이렇게 보여주신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고요. 그리고 이 기회를 통해서 정말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열망들을 어떻게 펼쳐낼 수 있을지 그런 걸 이제 확인하고 연해주하고 만주 지역을 그 선교 답사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굉장히 먼저 기분은 설레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제가 꿈꾸던 그런 그 선교에 대한 조금의 첫 단추를 깨는 거라고. 북방 선교에 대한 열정과 도전 정신으로 가득 찬 8인의 형제들이 한 배를 탔습니다. 이번 북방 선교 탐사를 이제 기획하게 된 그 이유는 우리 형제들이 북방 선교에 대해서 그 관심과 열의를 갖다가 고치시기 위해서 기획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 시안에서 북방 선교를 중국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형제, 그리고 우즈벡에서 선교를 하고 있는 형제들이 좀 더 넓게 한 나라에 치중되는 것이 아니라 북방에 가는 전체적인 이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고. 7박 8일 동안 연해주와 만주로 선교 탐사 여행을 떠난 우리들. 여행의 첫날은 배 안에서 꼬박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배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첫 미사. 주님에게 봉헌할 수 있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다시금 알게 됩니다. 한국에 와서 자유롭게 성가도 미사 드릴 때 성가도 크게 부르고 성물 때도 마찬가지로 큰 목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게 거기에서는 중국에서는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걸 여기에서는 마음껏 누리면서 살아왔는데 그 고마움을 내가 몰랐구나. 현대판 김대건 신부님처럼 그런 그분의 250년 전의 열정을 간직해서 열심한 선교사가 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김대건 신부님은 이제
목적을 자기 조국인 조선을 하기 위해서 이제 탐험을 이제 하는 거고, 그분이 그런 도전과 그런 순교 이런 걸 통해서 200년 이후에 지금 우리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그걸로 우리는 이제 또 그 정신을 이어받아서 이제 또 이쪽으로 만주와 연해주 쪽으로 이제 도전해 보기 위해서 이제 그것을 탐사를 하기 위해서 이 배를 탔고, 이제 몫은 여러분 몫이라. 어느덧 하루가 지나 한국과 확연히 다른 날씨가 이곳이 낯선 이국 땅임을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그 옆에 이제 그 초청장을 발급한 곳이 어디냐 뭐 이런 건데요. 그럼 비자의 제일 밑에 보면 3자 비슷한 거 하나 있죠. 요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리시면 됩니다. 다. 이거 알파벳 쓰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낯선 이국 땅으로 발을 들여놓기가 처음부터 호락호락하지 않네요. 그다음에 모든 것이 낯선 우리들에게 큰 위로가 되어준 이들이 있습니다. 13년 바로 이번 탐사 여정을 함께한 안내자들입니다. 저는 바리의 꿈이라는 사회적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신민영섭이라고 하고요. 요번에 같이 가시게 될 연해주하고 뭐 동북 삼성 이쪽은 잘 아시겠지만 우리 민족의 과거가 쫙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또 미래가 통일 이후에는 미래가 펼쳐질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인 것 같고, 지금 현재는 러시아에서 고려인들의 자활을 돕는 사회적 기업 바리의 꿈에서 활동하며 그는 10년 넘게 러시아와 한국을 오가며 고려인들의 삶과 우리 민족의 아픈 역사를 알리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동포들 어려운 현실도 좀 이렇게 같이 공감하시고, 새로운 미래, 어떤 통일 이후의 한국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드디어 도착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탐사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알리듯이 흐린 날씨가 우리를 맞이합니다. 비가 내려 제대로 볼 수 없었던 블라디보스톡역. 그러나 이곳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첫 여정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여기서 출발해요. 출발역입니다. 이게 뭐 허름해 보여도 그래도 100년이 넘은 역사예요. 그러니까 꿀배 신부님이 이런 길을 횡단을 해서 이렇게 우리나라까지 오셨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역사적인 현장에 이렇게 오게 돼가지고 되게 마음이 새롭고요. 그리고 앞으로 어떤 일이 저희 앞에 펼쳐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하느님의 뜻을 찾아가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본으로 선교길에 나선 꼴배 성인. 시베리아 횡단 열차가 출발하는 이곳 블라디보스톡역에서 우리들처럼 그도 설레임과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비바람은 더욱 거세지지만 짧은 일정 속에 가야 할 곳은 너무나 많습니다. 성인상입니다. 저기 시릴라고 메토디오, 그 슬라브 민족에게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키릴 문자, 그러니까 키릴이란 말, 시릴로가 키릴이란 말인데 그 키릴 문자라는 이름이 이제 이 사람한테 나온 거지. 이 사람이 이제 그 글자 알파벳을 전했기 때문에 네, 그 정도. 성인들을 어설프게 소개하는 반홍철 신부. 그러나 그는 이미 2년 전부터 우즈베키스탄 선교를 준비한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반홍철 형제, 우즈베키스탄을 향해서 선교사로서 곧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미 반홍철 형제는 우즈벡에 2차례 이상 방문을 하고 또 그곳 공동체 상황을 이미 어느 정도는 파악을 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마음가짐으로 출발을 하느냐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일에 임할 때, 뭐 선교든지 모든 일에 임할 때는 그것이 정말 쉽게 나에게 다가올 것이고 똑같은 일이라도 그렇지 않다면 반대로 어떤 수동적이고 끌려간다 그러면 힘들 것이라는 생각. 사실 이 여행에서 뭐 선교였던 뭐 화창했던 그런 것보다는 정말 제가 여기에서 맞는가 라는 그런 어떤 해답을 찾고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 온 것 같아요, 스스로. Миллиона алых роз из окна
окна, из окна, из окна видишь ты.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кто влюблен и всерьез свою жизнь для тебя превратит в цветы. 선교 지역의 음식과 친해지는 것, 선교사들에게 있어 풀어야 할 큰 과제입니다. 다행히 러시아 음식은 우리 입맛에 너무나 맞아 걱정거리 하나는 덜었습니다. 특히 이게 스프가 우리나라 국하고 되게 비슷한 고깃국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가지고 되게 이질감도 없고 되게 영양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맛있게 잘 먹고 있습니다.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역에 선교를 나오게 된다면 음식 때문에 크게 고생할 일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듭니다. 끊임없이 펼쳐지는 연해주 벌판. 이 땅을 초록색으로 일궈낸 고려인들이 있습니다. 혁명도는 그때 기근이 들어서 뭐 물이 없어서 농사짓기 되게 어려웠던 상황이고 그래서 일로 넘어와서 농사져서 수확해서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사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다가 여기가 더 나니까 뭐 여기로 이제 서서히 이주를 시작하신 것 같고요. 150여 년 전 농토를 찾아 연해주로 이주한 고려인들. 황량했던 연해주 벌판은 고려인들의 땀과 노력으로 목토로 변모하였고 연해주는 곧 고려인들의 삶의 터전이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들은 농토를 일구고 민족학교를 세우고 일제의 식민지 시절 조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연해주를 방문했을 때 고려인들은 볼 수 없었습니다. 이 동네가 그 1920년대부터 37년까지 이 블라디보스톡에 모여 살던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모여 살던 이 언덕배기 동네, 동네가 고려인들이 제일 많이 쭉 모여 살던 동네입니다. 이쪽이 이제 고려인들도 많이 모여 살았고 독립운동의 근거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1937년에 강제주를 전부 다 당한 거고요.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스탈린 정권에 의해 고려인들은 삶의 터전을 잃고 중앙아시아로 강제 이주해야만 했습니다. 20만 명의 고려인들의 민족 대이동, 2만여 명의 고려인들이 길 위에서 목숨을 잃어야만 했습니다. 고려인들의 아픈 시련의 역사 속에 지금은 덩그라니 기념비만 남은 신안촌. 이마저도 자물쇠로 꽁꽁 닫혀 있었습니다. 쇠창살에 갇혀진 우리 민족의 역사. 북방 선교를 꿈꾸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우리가 했던 그 북방 선교의 지역의 역사성 같으면 당연하게 이제 우리 고구려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발해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민족의 어떤 이런 걸 갖다가 의식을 가지고 그 협의에 의해서 그 지역의 동북 삼성과 만주와 그 연해주에 있는 그 살고 있는 우리 그 동포들, 해외 동포들을 이제 중심을 1차적으로 다시 한번 협의의 개념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어떤 동질성들을 알기 위해서 역사의식을 갖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그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이곳은 더 이상 낯선 이국 땅이 아닙니다. 단지 동맹 유지 1909년 2월 7일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결사 동지 김기용, 백규삼, 황병길, 조응순, 강순기, 강창두, 정원주, 박봉석, 유치홍, 김백춘, 김천화 등 12인은 이곳 크라스키노 마을에서 조국의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하여 단지 동맹하다. 안 의사님은 어떻든 거기 우리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것을 이제 민족의 어떤 이런 그 안에 그 신앙을 뿌리내리도록 굉장히 노력했던 사람이죠. 보면은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할 때도 바로 더 큰 악을 제거함으로써 이 땅의 그 평화를 갖다가 이룩하기 위해서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으로서 악을 응징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민족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로운 분인가 동시에 하나님의 정의를 갖다가
이룩했던 이런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볼 수 있을 겁니다. 여기가 기네요 지금. 그걸 잘라야지. 잘라야죠. 여기에서 이제 안중근 의사를 비롯한 12명의 의사들이 손가락 무명지를 자르고 일본의 2등 방문을 죽이려고 이제 여기서 동맹 결사를 하는데, 참 우연찮게도, 우연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도 12명이 이렇게 지금 결사를 했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옛날 예수님께서 그 내려오셔 제자들 12명을 세우셔가지고 그 12명에서부터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것처럼, 또 우연찮게도 또 여기 12명의 의사들로부터 시작돼가지고 또 이렇게 조국이 이제 광복하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2명의 열사가 조국의 광복을 위해 동맹을 결사했듯이 우리들 또한 이곳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어떠한 시련도 이겨낼 것을 약속해 봅니다. 탐사 여행에서 우리를 힘들게 했던 건 오랜 시간 차를 타고 가야 하는 거였습니다. 길게는 10시간 넘게 걸리는 여정지까지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 위에 있어야만 했죠. 우리를 태운 한국산 중고버스도 휴식이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렇게 빠듯한 일정 속에서도 꼭 가야만 했던 지역이 있습니다. 멀리서나마 우리 동포들의 삶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곳, 핫산입니다. 여기가 바로 이제 핫산역이고, 아까 이쪽에 역 하나 있었던 게 핫산역이고, 핫산역 다음에 여기 두망철교 있고, 철교 지나서 이제 두만강역이에요. 두만강역인 거고, 이 철교가 유일한 통행로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길이 없어요. 러시아 핫산에서 접근할 수 있는 북한의 최첨단 최북단 지역인 함경북도 원정리구나. 원정리. 두만강 건너. 접경 지역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평화로워 보이는 이곳이 진정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평화를 찾기를 바라봅니다. 자연 경관은 되게 아름다웠고 평화로워 보였는데 참 이렇게 묘한 긴장감이 느껴지더라고요. 삼국이 서로 대치하고 있는 듯한 느낌. 일단 선교지를 어디로 하면 좋을까요? 답사차, 이렇게 탐사차 왔는데 만약에 우리가 그곳을 선택하게 된다면 정말 어떤 형제의 어떤 참된 현존이라 그럴까? 너무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어떤 묘한 긴장감 속에서 형제의 현존을 드러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핫산역에서 우연찮게 그 평양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그것도 기차가 한량밖에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한 열차다 신기하게 봤었는데 딱 가보니까 평양에서 모스크바 가는 북한에서 가는 열차더라고요. 평양 모스크바 거기다 잡아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렇게 이제 사진 찍고 봤던 걸 저기 러시아 영무원이 이제 딱 제재를 하면서 우리를 이제 이러한 행동을 저지시키길래 무엇 때문에 우리 남북한 동포들이 만나려고 한 건 아니지만 가까이 있는 것을 왜 다른 나라 사람이 저렇게 아무리 자기 나라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우리가 이념 때문에 이렇게 갈려져 있는 걸 저 사람들이 제재를 우리가 왜 당해야 되는가 그런 아픈 생각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1998년도 미국에서 공부할 때 북한이 굉장히 그 당시 고난의 행군이라 그래서 어려운 정말 막 굶어 죽어가고 있다 하는 사람들 듣고 내가 제일 힘들어서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공부는 너무 사치스러운 거야. 그래서 어쨌든 좀 이렇게 교포들 다니면서 돈 좀 얻어서 이제 그걸 물건을 넣어주러 비행기를 타고 단동으로 왔어. 그 베이징에 내려가지고 이제 밤 기차를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건을 해가지고 그 압록강 철교 우리 9시 뉴스 보면 나오잖아. 그걸로 이제 넣어주고 우리는 밤 기차를 타고 다시 베이징으로 오는 거야. 그래서 기차를 타고 베이징으로 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울미서 가는 거야. 울미서. 그 이제 밤에 가니까 그 열차 그거로 이렇게 달이 쫙 돼 있잖아. 그 옛날에 그 만주벌판 있잖아. 그 독립부사들의 그 말발굽 소리 또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7, 80년대 한국 사회에서 이제 운동할 때 불렀던 그 노래도 있잖아. 만주벌판이잖아. 그런 노래도 뭐 부르고 이러면서 우리 어찌 가난하리요 우리 어찌 주저하리요 다시 서는 저들 반에서 움켜진 뜨거운 흙이여. 담겼어 지금. 자, 끝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광활한 만주 벌판을 그려봅니다. 우리 민족이 살던 곳, 아니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곳. 서로 다른 이념과 욕심들로 갈라지거나 잊혀져 가지만 우리는 압니다. 만주 벌판 곳곳에 선열들의 숨결과 꿈들이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것을. 작은 형제들로서 우리는 희망합니다. 우리의 평화의 노래가 만주벌판 곳곳에 퍼져 고려인, 조선족, 북녘 형제자매들이 고운 이웃들로 함께 살아갈 날을. 시작은 비록 작고 미약할지 모르지만 이번 탐사 여행이 그 희망을 만들어 나가는 디딤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제 이름이 막심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고 우리 아버지는 이 고향고 우리 실계 가서 우리 군제싹 태어났지. 그래서 우리 싹 내보냈지. 이런 우리 같은 사람이 이제 없게 하느라고. 그래 우리 싹 실계 나갔어. 감사합니다. 괜히 찍어요. 한민족이면 상관없어. 중국 사람도 우리는 서롱 사람이고 무슨 부조선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우리 한민족이냐. 한민족. 기계 주한계요. 내 어깨 위에 날개가 없어 널 찾아 못 간다 내 차가. 야, 이 목소리 좋다. 야, 저 목소리 나오더라.